이번 시간은 6장 치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장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치매, 그 다음에 운해 손상, 그 다음 TBI 이런 순서로 갈 텐데요. 우리가 신경 언어 장애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누면 인지장애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랭귀지 디소더, 언어장애, 그리고 말장애와 같은 말 운동장애. 앞쪽 두 개는 저희가 이미 다루었습니다. 언어장애와 인지장애, 언어장애와 말 운동장애를 다루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인지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의 정의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치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검사, DSM-5죠. 지금은 5까지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4라고 옛날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정의에 따라서 치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단기 기억장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 그죠? 뭐 사물의 이름을 기억한다든지 금방 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린다든지 이런 단기 기억, 그 다음 장기 기억, 예전 일을 잃어버린다든지 오래전에 약속했던 걸 잃어버리는 그런 장기 기억. 그리고 아래 이거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해야 되는데, 추상적인 사고 장애, 그죠? 우리가 추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때, 그리고 언어 장애도 발생했습니다. 근데 언어 장애는 주로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하니까 언어는 조금 괜찮아요. 근데 뭐 명명하기, 그죠? 정의하기, 명제어 발화하기, 뭐 이런 것에 문제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 변화한다. 이제 성격이 조금 급해지고 괴팍해진다고 해요. 주로 이것을 다 성격을 담당하는 것이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그래서 전두엽 손상이 있는 사람들이 성격이 조금 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증,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리고 판단장애, 그 다음에 시각재행장애, 눈으로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구성장애, 어떤 사물을 구성해내는 것, 뭐 도형 맞추기 같은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을 잘 못할 때 이런 것들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장기장애와 단기기억장애와 장기기억장애 있을 때 우리가 치매라고 정의합니다. 또 하나, 선망과 같은 각성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이 각성장애는 정신장애예요, 그죠? 이거는 조금 치매하고 좀 다른 분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망, 뭐 이런 각성 문제가 있는 것은 따로 계산하고요. 이 위쪽에 있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치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치매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건 이야기하는 건데, 가성 치매와 비가역성 치매, 가역성 치매와 비가역성 치매가 있는데요. 가역성이라는 것은 일단 치매는 이제 이런 것들, 뭐 장기 기억, 단기 기억,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언어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포함한다 그랬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이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가역성,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가역성은 한번 나빠지면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이게 치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치매와 유사한 것이 되는데, 가역성 치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면 치료를 받았을 때 호전되는 것, 그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우리 기억장애나 뭐 기타 장애를 야기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치료가 되면 다시 정상인처럼 돌아가는 것을, 그리고 약물 남용, 알코올 중독, 일산화탄소 중독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치매 증상을 보이지만, 이런 것을 끊었을 때 다시 정상처럼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역성 치매는 우울증이에요. 근데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 주로 의지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치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항우울제를 먹으면, 항우울제요, 제를 투여하면 언제 그랬나든지 밝은 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치매의 특성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비가역성 치매는 돌아갈 수 없는, 우리가 진짜 치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치료를 해도.
진행 속도는 우리가 조금씩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죠? 노인분들에게 요즘 많이 하는데 운동을 많이 하라 그래요. 식이 조절. 이런 것을 통해서 치매의 진행을 조금 더 주는 것.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픽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되겠어요. 보면 이제 치매의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인데 퇴행성 질환으로서 알츠하이머, 빅병, 루이체, 파킨슨 등이 있고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치매가 생기는데 이것은 원인 질환을 주범 범주는 대사성 내분비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요. 혈관성 치매는 혈관이 막혀서 나타나는 건데 다발성 내견색 또는 열공성 내견색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중독 질환 이건 따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놔두고요. 일단 두고 이건 따로군요. 완전히 옆에 건 따로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해 두고 감염성은 이제 야곱, 매독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거고 결핍성질은 베르니케 뇌증, 대사성은 뭐 저산소증, 간 기능 장애, 갑상선 장애, 그 다음에 중독 질환은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뇌 질환은 뭐 수두압, 뇌 수두종이 막 발생하는 경우 뇌압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 뇌종양, 마지막으로 가성치매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울증입니다. 이걸 한번 기억해 두시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가장 대표적입니다. 가장 흔하고 그래서 치매 이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고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기타 여러 문헌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한 60, 치매 인구의 60% 정도가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이거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대뇌 피질에 축적되어서 피질성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해백질에 이게 침착이 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그래서 신진대사를 못해서 죽게 되는 그런 신경세포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으면 에트로피 위축 그죠? 뇌가 위축돼서 골이 꼽아보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시각적으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보면은 이제 환자에게 치매 진단할 때 MRI 사진을 찍어 보여줍니다. MRI 사진 왜 그럴까요? 뭐 가장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쉬운 거기도 하겠지만 그때 우리가 의사들도 그걸 보면 뇌의 피질에 이게 단백질이 쌓여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여서 뇌세포들이 죽어나면 어떡하죠?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에트로피라고 해서 뇌가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이랑과 이랑, 고랑과 고랑 사이가 넓어집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증가한다. 즉 예전 조선시대 때는 이런 게 조금 적겠겠죠. 왜 40대 평균 수명이 40 이하였을 거예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 그때는 뭐 치매가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왜? 우리가 100살, 120살, 뭐 평균 나이가 82세, 87세 이렇습니다. 그죠? 평균 수명이. 그리고 초로성 치매라는 게 있는데 요 용어도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로성 치매는 나이가 40, 50대에 발생한다. 보통 60에서 65세에 치매가 시작한다면 이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치매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뇌피질상의 신경섬유다발이 신경섬유다발 엉키고 있거나 노인반 거뭇거뭇한 점이 보여요. 반점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이게 지난번도 나온 것 같은데요. 감소하면서 뇌 기능이 저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 장애 및 인지 장애와 기타. 제일 처음에 떨어지는 게 기억이에요, 그죠? 그리고 인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특징적입니다. 뭐 어떤 기억 장애가 있죠? 제가 이야기 매번 리모컨 거기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못 찾는 거죠. 또 혹은 가끔은 어디죠? 그 안경을 쓰고 안경을 찾고 있다든지 뭐 이런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왜 그래요? 언어는
이렇게 단어를 기억 못해요. 기억 장애로 인해서. 그래서 표현이 어렵거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기억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할 때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제 표현 장애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이름 대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름 대기에 문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뭐 단어가 기억 안 난다든지 이런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화기억 장애. 일화기억은 어떤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 못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최근 기억이 가장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밥 먹었는데 밥 먹고 나서 어떡하죠? 배고프다 그래요. 왜? 밥 먹은 걸 잊어버렸거든요. 배는 부른지 안 부른지 모르겠고 밥은 안 먹은 것 같고 아침을 건너뛴 것 같고 뭐, 뭐 아침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은 것 같고 그래서 한 개 더 먹고 막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 일화 기억 내가 방금 얼마 전에 겪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 말수가 감소하고 정보 전달력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언어 장애 중에서 막 말을 문법적으로 틀리거나 뭐 횡설순설하진 않아요. 말을 아예 못 알아듣거나 그렇진 않지만 기억 장애로 인해서 단어 산출이나 단어 인출이라고 그러죠. 우리 뇌에서 이런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느낌이나 감정을 잘 전달하거나 표현하지 못한다. 그리고 연결피질 실어증, 그죠? 특성과 비슷한 따라 말하기는 가능하다. 이거는 뭐 기억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겠죠. 우리가 무슨 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될 거죠. 기억에 문제가 있고 인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 두 개가 이제 치매 환자한테 언어 표현 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따라 말하기는 그냥 바로 따라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동사론, 의문론 이거는 문법이다, 그죠? 처리는 보존되어 있다, 그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말기에 가면 나타날 수는 있으나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집중력이나 집행기능 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집행능력, 집중력, 집행기능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유지하거나 어떤 것을 듣고 바로 시행하거나 이런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의미 기억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단어를 듣고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고 이름 대기, 설명하기, 쓰기 이런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구증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항구증은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이제 단어를 잃어버렸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중에서 그러면 이해 장애는 어떨 것인가? 지금 표현을 방금 이야기했고요.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자극의 길이가 긴 문장이나 구는 어렵다. 왜? 자극의 길이가 길다, 문장이 길다. 뭐가 필요하죠? 메모리가 뭐죠? 기억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자꾸 기억할 수 있냐? 그래서 청각적 단기 기억 장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뭘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휘발성이죠. 뭐 내가 기억력에 단기 기억에 잠깐 넣어놔야 되는데 해마죠.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언어 자극을 처리하는데 어렵다. 점점 어려운 것은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것들을 이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읽고 이해하기에 문제도 나타난다. 읽고 이해하려면 앞 내용과 뒷 내용을 플러스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뒤에 걸 최근에 읽었다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죠? 큰 소리로 읽는 능력은 말기까지 보존다. 왜? 읽는 것은 그 당시에 바로바로 읽을 수 있지만 이것을 보존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조금 길어지면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담화 장애인데요. 뭐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고받고, 그죠?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는 큰 어려움을 보지 않아요. 상대방하고 있을 때는. 근데 듣거나 보거나 혹은 생각하는 것을 빨리 읽는 경우 방금 이야기해 줬는데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다시 물어보는 경우, 그죠?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거 물어보고 그 답을 들었지만 그것을 기억할 수 없는 거죠. 듣거나 그 다음에 중기에서는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엉뚱한 말을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 이게 중기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보면 대화의 주제가 어떻게 돼요?
쭉 끌고 가야죠.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는데 바꿀 때는 전환 과제가 있을 때 바뀌어야 될 때는 바꿔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갑자기 이야기하다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다든지 뭐 주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예, 엉뚱한 말을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이러한 인지적인 문제, 그죠? 했던 말 잊어버리니까 다시 하고 뭐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애두르기 표현이 있다 이랬는데 애두르기는 왜 나타나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tongue of tip of tongue 그렇죠? 설단 현상이라고. 막 단어가 생각나는데 말 끝에서 혀 끝에서는 안 나오는 거야. 이걸 우리는 설단 현상, tip of tongue이라고 이런 거나 차거, 의미 차거나 음소 차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의미 전달이 저하되는 능력이다. 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기에는 작화증이 돼서 소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하나는 그런 거죠. 내가 아끼고 아끼던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아끼고 아끼던 반지와 금비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자기에 사서 장동 제일 밑에 숨겨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할머니가 자기 비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장롱 밑에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이거 어디 갔어? 큰일 났어. 이러면 어떻게 해?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뭐 누가 훔쳐갔네 마네 이러고 싸워요. 근데 어디서 툭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어딨죠? 예, 다른 데 옮겨놔. 장롱 밑이 불안해서 다른 데 옮겨놨는데 그걸 기억 못 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하죠? 할머니가 만들어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작화증이 되겠죠. 뭐 밥 먹었는데 밥을 안 줬어. 막 싸워요. 근데 할머니 머릿속에는 그 취미 할머니 머릿속에는 밥을 안 먹었어요. 진짜. 그 아침밥을 며느리가 안 줘서 싸웠어요. 막 싸우고 이런데 나중에 보니까 밥을 이미 먹었어. 왜? 안 준 이유를 막 만들어내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 자기가 밥 먹은 것을 잃어버려. 그래서 작화증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얘기해요. 알츠하이머 끝났습니다. 그죠? 알츠하이머 치매가 끝났고 이제 혈관성 치매는 뭐죠? 혈관이 막히는 거죠. 혈관이 막혀서 그 뇌 부분이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의 1%에서 4%. 조금 전에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하죠? 알츠하이머는 몇 번이죠? 60%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빼지고 이제 혈관성 치매는 1에서 4% 정도 된다. 굉장히 적은 그죠? 많지는 않습니다. 치매의 원인 중 두 번째로 흔하다고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다발성 경화성 뇌경색, 열공성 뇌경색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용어를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전두엽 피질하 회로의 장애로 인해서 심리, 마음과 운동 느림, 그러죠? 집행기능 장애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성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는 거, 집행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집행기능이란 무엇인가 복잡한 행동을 계획한 후 시작하는 것. 순차적인 수행을 어떻게 조직화해서 그 목적에 맞는 행동을 조절해 나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집행기억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숙제해야 할 숙제가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몇 시부터 7시부터 9시까지는 드라마를 보지 않고 숙제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계획을 짜겠죠. 저녁 6시에 밥 먹고 양치질하고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그 위에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자고 이런 순차적인 수행을 머리에 짜죠. 조직하고 그것을 진짜 수행하면 집행주의력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죠? 이 복잡한 거 계획을 하면 좋은데 마음은 그래 먹었으나 저녁에 어떻게 되죠? 친구가 만나자고 하니까 어떻게 홀라당 까먹고 이제 친구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 집행기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치매 환자들에게. 그 다음에 언어 말장애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 환자들에 보면 단어 유창성 과제 뭐죠? 코와 들어봤나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억으로 시옷으로 시작하는 단어 뭐로 말해봐라 1분 안에. 아니면 집에서 기르는 네발 짐승을 다 말해봐라.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음소 범주 이게 시옷이군요. 그 다음에 의미 범주가 동물 뭐 이런 범주를 주는 거죠. 근데 의미 범주를 더 잘한다고 합니다. 단어를 더 기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말수가 적고 통사적인 면에서는 장애를 보인다. 비교되죠. 통사적인 면이라는 건 뭐죠? 문법,
어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조사 뭐 이런 거 문법 규칙이 들어갑니다. 브로카 실험증과 흡사하다. 왜 그래요? 왜? 심리 운동 중 어디가 고장났어요? 네. 다발성 뇌경색. 다발성 여러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죠? 멜로디가 어색하면 왜 브로카하고 비슷하니까 조음이나 말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느리거나 떠듬떠듬 한다는 거죠. 마비 말장애도 좀 나타난다. 이제 운동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브레인스템 이런 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치매가 전두축두엽 변성인데 이거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전두엽과 축두엽이 변성된다,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두엽과 축두엽의 진행성 병리적 변화가 나타나서 행동과 성격이 변한다. 뭐라고요? 행동이 바뀐다. 성격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겠죠. 성격이 괴팍해진다. 왜? 전두엽은 우리의 뭐죠? 억제하는 이니비션 역할을 많이 해요. 근데 뭐 통제하고 계획을 짜고 이런 걸 하는데 여기가 손상되면 성격이 급해지고 불같이 화내고 이렇습니다. 평균 연령은 56세에서 58세, 뭐 알츠하이머보다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죠? 생존 기간은 6년에서 8년 정도 된다고 해요. 진행 속도가 알츠하이머병보다는 빠른 편이에요. 알츠하이머는 길게 가요. 그죠? 초기, 중기, 말기 이래 가는 반면 이 전두축두엽 변성은 굉장히 빠른 식으로 진단해서 6, 7년 만에 6, 8년 만에 사망해버리는 거죠. 픽병에서 발병한다. 픽병 하면 전두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픽병 이러면 성격이 안 좋아지는 축두엽 변성을 야기할 수가 있다. 전두축두엽 치매,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거, 진행성 비유창성 치매. 왜 비유창성이라고 했습니까? 전두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두 들어가면 운동성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는데도 둔해진다. 그러니까 뭐 사진이죠. 사진의 감정 표현 보고 이런 것도 자신의 감정 표현 또한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유해상은 뭐 그냥 말해보라는 거고, 제의는 보고 그것이 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자유해상, 그러니까 코와 조그맣게 했습니다. 그죠? 뭐 음소도 있고 의미도 있고 둘 다 했을 때 이것보다는 제인 무엇을 보여주고 뭔지 맞추는 거죠. 이런 것을 더 잘한다. 반영어나 보소어 등이 나타난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화가 짧아지고, 그죠? 음성 개시에 어려움이 있다. 담화에서 가장 큰 문제를 보이는데 유창함은 비교적 유치되나 허구어 산출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원발성 진행성 실행증이라서 퇴행성 언어장애입니다. 퇴행성 언어장애. 원발성 진행성 이름이 뭐죠? 이름을 우리가 지을 때 나타나는 그 사람의 특성을 이제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죠? 보면 뭐라고 돼 있다고 이 환자들은 실어증은 인지장애라기보다는 언어장애라고 있습니다. 근데 진행성이기 때문에 퇴행성이죠. 이거는 치매하는 거죠. 실어증은 퇴행성 질환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퇴행한다는 것은 치매인데 특징이 실어증하고 비슷하다.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원발성 뭐죠? 용어를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소 발병 2년 전까지는 기억, 시공간 지각 능력, 사고, 행동 이러한 인지 기능은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언어 장애가 두드러집니다. 어떤 환자가 왔는데 실어증처럼 보여요. 근데 2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치매를 보여요. 이게 뭐죠? 치매인가요? 실어증인가요? 우리는 이때 원발성 진행성 실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실어증이 아니라 치매 형태를 보이는 실어증 형태의 말 특성을 보이는 치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환자를 보거나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실어증과 진행성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발성 진행성 실어증의 유형을 보면은 비유창형, 의미형, 발화부적형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유창성은 뭐죠? 브로카 실어증. 의미형은 유창하나 문법적으로 잘 하고 하지만 애들기 보소증 있는 걸 보이고, 발화부족형은 발화수가 확 줄어드는 거죠. 발화를 시작하는데 어렵고 단어를 찾기도 어려워합니다. 차가증을 보면 비유창성은 음소차가, 발화부족형도 음소차격, 의미형, 그러니까 베르니케라고 해야 되나, 이거하고 비슷한 것은 의미차거입니다. 그리고 말 실행증을 보이느냐, 이제 말 실행증을 보이는 것은 브로카를 보이는 비유창성 실어증에 보이는 것을 나타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죠? 문장 이해력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은 이렇게, 이거는 뭐 브로카, 베르니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이해하면. 그 다음에 손상은 단어 문장 따라 말하기는 손상되지만 보존돼 있고 보존돼 있고, 이름되기는 현저하게 손상되고 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손상되니까 실어증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이름되기 잘 못하니까. 통사는 문법은 손상되고 보존되고 손상되고, 이제 브로카의 특징이 문법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네. 하용 명칭 실어증, 현저하게 손상, 뭐 명칭 실어증, 그리고 실독 실서증, 불규칙 단어, 의미 단어, 이런 것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발성 진행성 실어증의 특징은 실어증 형태로 나타나는 치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2년이 걸린다 그랬어요. 그죠? 아, 이게 치매이구나 하는 건데 처음엔 실어증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비유창형 브로카처럼, 의미형 베르니케처럼, 발화 부족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요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죠? 각각의 실어증 형태하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 평가 방법이라든지 치료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더 다루어야 되는 게 이런 것 말고 이제 파킨슨 치매가 있습니다. 그것과 이제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